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선생님이 상품권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요?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교육청 내 학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선생님께서 노골적으로 상품권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민원인이 자신이 어느 학교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상품권을 요구한 선생님을 찾느라고 교육청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것은 단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결국 아이가 말을 잘못 전해서 부모님이 오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었고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이 상품권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요? 첫 번째 드릴 말씀은요,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상품권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라는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느라고 교육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나중에 찾고 보니 무슨 일이었냐? 그때가 가정의 달 5월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상품권 형태로 만들 테니까 만들 수 있는 준비물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요즘에는 학교에 갖가지 준비물들이 다 있지만 거의 15년 전 제가 발령받고 초창기의 일인데요. 그때는 학교에 준비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아이가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마, 선생님이 상품권 가져오래. 어머님은 깜짝 놀라셨겠죠?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 그냥 상품권 가져오래. 이렇게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상품권을 가져오라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지금 5월이고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의 날 촌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신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참 웃긴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때 그 사건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굉장히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요,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오해로 인한 갈등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데요. 과거 저희 세대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체벌도 많았었고 선생님 촌지 많이 받으셨죠. 지금 부모님 세대가 분명히 선생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저 역시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체벌을 심하게 받았던 경험도 있고요.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일 전혀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옛날에 좀 나쁜 추억들, 안 좋은 기억들도 있으신데다가 아이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하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선생님의 뜻을 오해하셔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통신문을 보내면서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선생님께 꼭 연락을 취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라는 내용 드리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이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 말을 믿겠는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우리 아이 말을 그냥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이해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건만 보더라도요, 선생님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드릴 상품권을 만들 테니까 상품권을 만들 수 있는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앞뒤 얘기 다 자르고 상품권 얘기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가서 상품권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 능력도 부족하고요, 표현 능력도 부족해서 중간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학급에서 저도 아이들한테 뭔가 일을 이야기하고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러고 한 바퀴 돌아와 보면 제가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엉뚱한 일을 해놓는데요.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부모님 오해하시겠다라는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하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오해가 그냥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가 생길 것 같으면 아이한테 선생님이 요렇게 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선생님 요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는 편인데요. 그렇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 아무래도 좀 찜찜하고 또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댓글 하나가 달렸었는데요. 아이가 새학년 교과서를 가지러 갔는데 교과서가 너무 많아서 많이 무겁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2개 들려 보냈는데 선생님이 가방 1개에 담아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가방
하나를 끌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왜 가방을 2개 가져갔는데 2개를 못 쓰게 하고 1개만 쓰게 했느냐? 우리 아이한테 좀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건 아닌지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또 분명히 또 오해가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거죠. 아이가 왔는데 아이들이 교과서를 막 섞고 뒤집고 뭐 떨어뜨리고 교실에서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 있는 거 그대로 담아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는 그걸 막 들쑤시지 말고 그대로 담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하나로 담으라고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이해 능력이 미숙하고 그러면 선생님께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내성적인 아이들은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시켜서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잘못 오해하고 뭔가 이상한 걸 한 다음에 선생님이 시켜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부모님께서 섭섭하고 선생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이해 능력이 미숙해서 선생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한 건 아닌가라고 첫 번째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잘 쓰는 표현 중에 뭐냐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먼저 때려놓고도 집에 가서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때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떠들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나보고만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는 자기 잘못은 없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선생님이나 친구의 잘못을 최대한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엄마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엄마한테 좀 공감을 얻고 엄마가 좀 이렇게 안아주고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어머니께서는 이 이야기만 듣고 이것을 그대로 믿으시고 학교에 당장 뛰어오시거나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문제를 더 키우시는 경우 아이가 굉장히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죠. 선생님이 상품권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를 믿어주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를 믿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송에서나 책에서나 아이를 믿어주세요라는 말 참 많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아이의 말이 아니고 아이의 가능성입니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아이가 정직해질 수 있는 가능성,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모든 긍정적인 가능성을 믿으라는 거지 현재 아이가 정직하고 바르고 문제점이 없다라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 사이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인간사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역시 인간적으로 그런 고민 늘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른 것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선택이 더 땡길 때도 있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많으시죠. 우리 다 큰 성인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속에서 방황을 하고요. 특히 자기 유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바른 선택과 당장 끌리는 선택 사이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교육과 굉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면서 나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자기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며 그 나쁜 선택이 더 커졌을 때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나쁜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조금 불리하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선택이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대체로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상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믿어주라는 말은 아이가 이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믿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하는 아이의 이 말 자체가 사실일 것이다 라고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비판적 사고력 없이는 우리 아이 성공 못합니다 라는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바로 어머니께서 비판적 사고력을 활용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내가 내 새끼 편 안 들면 어떡해 라고 하시면서 무작정 편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추궁하고 너 거짓말이지 라고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그랬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정말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괜히 벌을 줬다고? 정말? 솔직히 엄마는 잘 안 믿기는데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설령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 거짓말이지 하면서 안 믿어줘 버리고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안 되지만 그래 내 새끼가 거짓말할 리 없지라고 하면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시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새끼고 우리 가족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시면서도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상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정말 네가 그렇다면 엄마가 학교에 한번 확인은 해볼게. 하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엄마가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이런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의 비판적 사고력 역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상품권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요? 네, 오늘 이야기 아이 말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아이의 이해 능력이 미숙해서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 쏙 빼고 자기가 큰 잘못 해놓고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믿어주라는 말은 아이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변화 가능성, 아이가 올바르게 크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믿어주라는 이야기까지 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